사실 꼭 다른 언론이 지금 요 부분을 지적을 안 하시던데 어제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님의 그 대응이 굉장히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1, 2, 3 개업 내란 때 왜 당신은 시끄러 임마 하고 안에 안 들어갔냐. 그거를 정확히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이준석 후보의 표정, 그 당황하는 이준석은 항상 그래요. 본인의 핵심적인 거를 찌르면 항상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시끄러 임마 그 언론의 방송에 자기가 마치 시민들과 함께 공수부대와 싸우는 것처럼 생쇼하는 항상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것과 이 망언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재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이준석 후보께서 딱 이걸 지적하셨잖아요. 아니 기화당에서 개혁신당에서 돈을 부정하게 부정부패가 생겨서 고발까지 당했지 않느냐. 그걸 제가 고발했어요. 맞습니다. 또 허은하 대표한테도 내가 고발해라 해서 했고 또 여기 자주 나오시는 사세행 김한매 대표도 또 저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하셨고 그것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떤 안도감 그런 걸 굉장히 어떤 어른다운 맞대응하지 않고 좀 점잖게 타이르는 식으로 그냥 짧게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느껴졌고 이제 그러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그게 굉장히 저는 고득점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뭐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중간에 또 이준석 후보가 극혐의 발언을 함으로써 토론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렸고 댓글로 이런 글을 주고 계시네요. 펜코 차라리 잘했다. 이준석 아예 정계 떠나게 했으니까 펜코가 있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배움다크님이나 그린님, 영님, 최정숙님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사전 투표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승부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극혐 발언, 여성 혐오 발언이 차명진 전 의원의 가세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대선판까지 계속 그냥 가버립니까? 이렇게 해서 민심을 흔들었고 민심은 어쨌든 심판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 투표가 이제는 막 폭발하겠죠. 사전 투표부터. 사실은 그 재외국민 투표에서 사상 최대 투표율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 국힘뿐만 아니라 이준석 얘도 심판을 해야 된다. 국민을 정말로 그 개돼지로 보는 그 분노 투표가 사전 투표 때부터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도 뭐 엄청난 사상 최대 투표율이 나올 게 명백하죠. 지금 이게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스스로 수습이 되거나 이럴 건 아니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사과하고 내가 국회의원직도 그리고 대선 후보도 아예 사퇴를 하고 자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금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또 몇 년 후에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면 그래도 기회의 공간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것인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대선까지 끝까지 가버리면 국회의원도 제명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정치도 영원히 할 수 없다라고 좀 단언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성격상 그렇게 진실하게 사죄하고 할 성격이 못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내세우는 그 구호가 압도적 새로움이잖아요. 이 사람은 본질이 압도적 해로움이거든요.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그 악마성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희대의 탈옥을 윤석열이가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이 희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런 본질과 똑같습니다. 이 희대의 망언은. 그러니까 국힘 이퀄
개혁신당 이퀄 윤석열 이퀄 이준석인 거예요. 예. 이것을 전체를 심판할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또 많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문제는 예. 이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이준석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냥 말재주로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말재주로 얼굴 알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델을 만든 게 이준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그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악화 때문에 아주 좋은 젊은 정치인들이 다 구축 날아가는 거예요. 네. 더 악질들만 그냥 정치판에 드글드글한.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번 이 사건이 이런 문제들도 차단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뭐 국회에서는 제명이다, 아니다, 윤리위 제소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걸칠 거고 국민들이 실제로 주권의식도 높고 행동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역대 대선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현상.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어서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이재명이 선수로서 대표로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이병철 변호사님이 자 고발한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본물처럼 고발인들이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을 목격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 저는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뭐 그게 10%가 됐건 뭐 7%가 됐건 간에 네. 일단 그래도 2030이 일단 많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학식 학교 뭐 식사한다 해가지고 또 대학생들의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본인들의 현재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준석이한테 쏘가가지고 여론조사에 지지 의사를 보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악마다하는 그것을 깨닫고 네. 옳은 투표를 해야 2030을 위한 정치가 실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는 이거는 완전히 내란 속에 가담된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답은 이재명 후보를 찍음으로써 2030 세대가 거기에 자신들의 그런 투표사를 열렬히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예.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만이 본인들을 위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로 심판 투표, 분노 투표로 의사 표시를 투표장에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